자, 힘과 모멘트 챕터 1장 볼게요. 여기 응용력학인데요. 처음에 이제 챕터 1에 힘과 모멘트라고 돼 있어요. 왜 제목이 힘과 모멘트일까요? 이 제목이 힘과 모멘트인 거냐? 우리가 이제 힘이라는 게 병진 운동이라고 있어요. 병진. 이 병진이 뭐냐면 나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X방향으로 움직이고 Y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병진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는 이거는 회전 운동을 얘기해요. 회전 운동. 회전 운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깡통 돌리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사람이 서 있고, 여기 이제 깡통을 이렇게 매달아 갖고 뱅글뱅글 돌리죠. 돌리는데, 이 깡통을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는 순간에 얘는 이렇게 튀어나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깡통이 튀어나가는데요. 이 깡통이 튀어나갈 때 내가 돌리고 있는 그 중심하고 보면 이렇게 이제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튀어나가요. 그래서 요 X방의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원심력이라 그래요, 원심력. 그 다음에 이 원심력이 반대로 작용하는 거, 구의 중심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구심력이라 그래요, 구심력. 그 다음에 이게 튀어나가는데 이걸 직선으로 피면, 이렇게 피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회전을 일으키는 힘이 돼요. 회전력이 돼요, 이게. 왜 회전력이 되냐면, 요거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끈이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여기 있을 때는 얘하고 나란하게 수직이 되는 거죠. 수직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돼요. 원운동 이렇게 이게 수직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직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회전력을 모멘트라고 불러요. 모멘트. 그래서 모멘트를 구한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수직으로 움직이는 힘에다가 우리가 구에서 잡고 있는 이 거리, 그죠? 힘에서 중심, 그 힘을 잡고 있는 중심까지의 거리를 곱해요. 거리. 어떤 거리냐? 수직거리. 수직거리. 수직거리를 곱해서 우리가 이제 모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갖고는 이제 힘과 모멘트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힘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다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뭐 말해봐라. 그러면 참 말 잘 못하죠. 예. 근데 이 힘이라는 게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물체의 운동 상태나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힘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뭐 이 말은 정이고요. 여러분들의 힘에 대해서 무지하게 잘 알고 있어요. 왜 잘 알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도 모르게 힘에 대해서 지구에 오래 살다 보니까 힘을 익숙해져 갖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거지 항상 힘을 받고 살고 있어요. 힘이라는 게 원래 뉴턴이 F는 ma라고 그랬어요. ma가 뭐냐면요. 이거는 질량이에요. 질량. m은 질량이고요. 질량에다가 가속도예요. 가속도를 곱해주면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물리 시간은 아닌데요. 잠깐만 좀 얘기할게요. 근데 질량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구분 못하는 게 질량과 무게, 그 다음에 힘이에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게하고 힘하고 같다 그러면은 에이 거짓말 이렇게 이제 같은 거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가는데 친구가 방과 후에 만났다고 교문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펄쩍 뛰어갖고 어깨에 올라타고 반갑다고 올라타죠.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힘들어. 그죠? 힘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뭐라 그래요? 무거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무거운 게 힘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무게가 힘이라고 느끼는지를 모르죠. 그 다음 또 질량이 왜 질량이라고 그러고 무게하고 질량을 구분해야 되는지 우리 그것도 잘 모르죠. 근데 이 질량은요. 우리 지구는 좀 특수한 환경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중력 가속도가 있어요. 여기. 중력이 땡기고 있죠. 중력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땡기고 있어요.
근데 우주에 가면요, 제가 이제 여기가 달이고, 우주에 있다 그러죠. 요 사이가 우주죠, 우주. 우주인데, 여기가 달이고, 여기가 우주라고 하죠. 우주에서 보면, 우주에 있으면 저는 떨어지도 않고 그냥 둥둥 떠다니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무게가 없을까요? 없지 않죠. 중력 가속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둥둥 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가속도, 중력 가속도, 가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게를 뭐라 그러냐? 질량이라고 그래요, 질량. 그래서 질량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지구에는 뭐가 있냐? 중력 가속도 G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무게 W는 어떻게 되냐? 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무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질량과 무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무게라는 표현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다? 가속도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단위 표시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 이거는 좀 구분하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질량하고 무게는 이제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질량이라 중력 가속도로 곱했기 때문에 질량이란 말을 안 쓰고 무게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 무게가 곧 뭐가 되냐면 힘이 돼요. 힘. 그래서 그 힘이 되는데 힘이 곧 무게라는 거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힘을 표기할 때요. 어떻게 표기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줄다리기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죠. 여기가 이제 줄다리기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사람들이 서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중심이 있을 거고요. 이쪽 팀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오른쪽으로 화살표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왼쪽 편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화살표가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벡터라고 그래요. 벡터. 벡터로 표시하는데요. 벡터는 뭘 표시했냐면 힘을 표시했기 때문에 힘의 벡터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요. 일단 이쪽 팀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힘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힘의 작용점을 알 수 있고요. 작용점. 그 다음에 방향을 알 수 있고요. 방향. 그 다음에 여기다 숫자로 써주면 뭘 알 수 있어요? 크기를 알 수 있겠죠. 크기.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정보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힘의 표기는 우리가 뭐로 표시한다고? 벡터. 이 벡터 말이 어렵다. 그럼 그냥 화살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의 표기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크기와 방향, 작용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표기했기 때문에 힘의 벡터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주는 정보는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과 힘의 작용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죠. 이 세 가지 정보를 힘의 3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힘은 이제 어떻게 표시한다? 벡터, 화살표로 표시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힘이 있다. 그죠? 수평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고 있다. 그죠? 이 세타 때문에 방향도 알 수 있고요. 화살표 촉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가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용점은 5점, 바닥 있는데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무게라고 그랬죠. 무게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몸무게 어떻게 얘기해요? 몇 킬로그램. 그죠? 근데요, 우리 질량하고 우리 무게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이 질량은요, 우리 킬로그램으로 표시해요. 근데 무게는요, 킬로그램 F를 표시해요. 이 F는 뭐냐면 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무게가 된다 그랬죠? 근데 질량이 힘이고요. 킬로그램에다가. 그리고 G가 곱해졌으니까 힘이 됐다. 그래서 F.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량이 곧 무게가 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무게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죠? F가 빠지면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뭐 톤, 킬로뉴턴, 뉴턴. 이런 거를 이제 힘의 표기 단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리량이라고 그래갖고요. 물리역학,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물리학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 물리라는 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제 물체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그 도구들을 다 물리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게 킬로그램, 이게 이제 질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런 질량들이 우리 모여갖고 뭘 이루냐면 이제 이렇게 물체를 이루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돼요? 이렇게. 어떤 사각형 모양의 물체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물체를 이루는데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기본 단위, 요 입자 하나, 요거를 뭐라 그러면 질점 또는 분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분자라는 말이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뭐 생물학 이런 거 배웠으니까 거기서 이제 화학이나 생물에서 분자라는 얘기를 많이 썼으니까 그 분자라는 표현이 더 편할지도 몰라요. 요 안에 이런 분자들이 모여서 물체를 이루는데요. 그 물체를 이루는 최소 분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질점이라고도 하고요. 분자라고도 해요. 근데 요거 하나를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단위라고 해요. 단위. 단위는 뭐냐면 홀단자의 자리입자예요. 그리고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데 이런 네모난 물체를 만드는데 어떤 분자 하나가 그죠? 홀단. 하나니까 홀단이겠죠. 예. 홀단자의 자리.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단위예요. 단위. 그러니까 단위로 하면 뭐 킬로그램, 센치 이런 거 아닌가 하는데 그거는 단위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구성 요소일 뿐이고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표현하는데 무게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킬로그램. 이것도 이제 단위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자들이 모인 거, 질점이 모여갖고 물체를 이루어서 물체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 크기를 나타내는 길이의 단위. 그죠? 그래서 무게의 단위, 길이의 단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물리이 아니고 우리가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또 움직이는 물체는 또 표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의 단위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이나 무슨 이제 그 다른 것들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역학을 학교에서 잘 못 치셔갖고 이제 공부한다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기초 물리를 좀 해드려요. 근데 그 기초 물리가 고등학교 때처럼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쓸 수 있는 물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역학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수학을 못해서 물리를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제 머릿말에 써놨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깊은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수학하고 물리를 할 만큼 충분한 머리와 충분한 능력들을 갖고 계세요. 그걸 발현을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킬로그램이나 킬로미터, 뉴턴이 있는데요. 뉴턴은요, 우리가 이제 뉴턴이 힘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 뉴턴의 이름을 따서 이제 힘의 단위를 뉴턴으로 표시한 걸 뉴턴이라고 해요. 뉴턴 단위. 그래서 그 단위를 SI 단위라고 그래요. 이게 SI 단위. 그래서 여기 이제 1kg 하고요. 1리터는 어떻게 되냐면 1kg F니까요. 질량이 1kg이고 중력과 속도가 곱해진 거죠. 중력과 속도 9.8이 곱해졌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가 돼요? 9.8 kg F.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9.8 뉴턴 이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1kg이 우리가 1kg이라고 표시한 게 실제로 뭐냐면 여기에 9.8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9.8 뉴턴을 1kg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죠? 이 1kg로 표시한 거는 질량 1kg짜리 안에 뭐예요? 9.8이라는 중력과 속도가 곱해졌다 그랬죠. 그걸 합쳐서 그냥 1kg F로 표시했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뉴턴으로 나타내면 힘에 다니까 질량이 1kg, 그죠? 그 다음에 중력과 속도 9.8 해갖고 어떻게요? 9.8 kg F인데 요걸 어떻게 나타낸다고? 뉴턴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1kg은 얼마요? 9.8 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뉴턴으로 해요. 그러면 뉴턴은요, 여기 kg가 붙었는데 이 kg는 1000이라는 얘기예요. 1000. 그래서 1000kg이 우리가 뭐냐면 1톤이에요. 1톤. 1톤을 표시하는데요. 1000kg이니까요. 우리 요걸 뉴턴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꾸려고 그러면 이게 10뉴턴이라고 그랬죠? 10뉴턴이나 또는 9.8뉴턴. 그죠? 그래 9.8뉴턴이라고 하면 9.8 곱하기 1000이니까 얼마예요? 9,800뉴턴. 그죠? 그리고 이 1000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네 자리를 쓰기 싫으니까 요거 1000으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킬로라고 해주면 돼요. 그럼 킬로는 1000을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으로 나눴으니까 9.8 킬로뉴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여기서 1000을 더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요. 0.0098이 되겠죠. 요거는 킬로 다음에는 메가예요. 메가뉴턴. 그죠? 그 다음에 기가뉴턴. 또 1000으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단위 체계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쓰는, 역학에서 이제 잘 쓰는 이제 또 단위가 뭐가 있냐면요. 압력. 압력의 단위가 있어요. 압력의 단위인데, 이 압력의 단위는 뭐냐면, 힘을 갖다가 어떤 면적으로 나누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압력이라고 그래요, 압력. 근데요, 이 압력도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압력의 단위인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 뭐라고 부르냐, 응력이라고 부르고요. 또 필요에 따라 설계 같은 데는 강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힘인데, 힘을 갖다가 어떤 물체의 면적이죠, 이거. 메다 제곱이니까. 면적의 단위를 면적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이제 응력 단위 또는 압력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면적, 단위 면적당의 힘, 요거를 뭐라 그러면 응력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응력 단위인데요. 우리 1뉴턴을 갖다가 1m 제곱인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뉴턴, 1뉴턴 퍼 메다 제곱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요것도 쓰기 귀찮아요. 줄여서 쓰고 싶어요. 그때 이렇게 써요. 1 파스칼이라고 써요. 파스칼. 예. 그래서 런 이제 그 압력이나 이런 단위들이요. 우리가 단위를 길게 쓰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9,800 이렇게 쓰지 말고 9.8 km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위 체계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단위 체계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 약속들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 파스칼인데요. 1 파스칼에서 1 킬로 파스칼이 있어요. 1 킬로 파스칼은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게 1000이라는 얘기죠. 1 곱하기 1000 파스칼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얼마요? 1000 파스칼은 2 킬로 파스칼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1000을 쓰기 싫어갖고 킬로라는 걸 쓴 거죠. 킬로. 예. 그 다음에 또 여기 1 메가파스칼이 있어요. 1 메가파스칼은 1 곱하기 1000 하면 킬로고요. 또 여기다 1000 빼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메가가 돼요. 메가. 그래서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1 메가파스칼은 1 메가파스칼은 얼마냐면 1000의 제곱 파스칼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줄였습니다 원래는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이거 공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거 귀찮으니까 제곱 쓴 거고 이것도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 메가 파스칼 이렇게 줄여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메가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1000의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역학이나 그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다른 뭐 설계를 한다 그럴 때요. 우리 그 뉴턴 단위계 그죠? SI 단위계에서는요. 파스칼이 이제 응력 단위인데 이 파스칼의 문제가 나올 때, 이 응력 단위가 나올 때요. 우리 단면적이나 뭐 이런 거를 줄 때 다 치수를 뭐로 재냐면 미리로 줘요. 그 이유는 미리로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 여기 1 파스칼이 얼마냐면 1 뉴턴 퍼 메다 제곱인데 여기다 면적을 보니까 미리로 했죠. 그러니까 미리로 준 이유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1 뉴턴 미리미리 제곱이에요. 제곱 이거를 1 뉴턴 메다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려고 그러면 요거 바꾸려고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에다가 곱하기 요거 미리미리 없애야 되죠. 미리미리 제곱을 없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 약분됐으니까 그거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메다로 바꾼 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1000 미리미리는 뭐가 돼요? 1 메다가 되죠. 그죠? 그래서 1 미리미리는 얼마가 되죠? 1000분의 1 메다가 되죠. 이거 양변에 제곱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분수가 아니고 분자죠. 예. 그래서 요거 1 미리미리 제곱. 그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1000의 제곱분의 1
에다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오는데요. 이 자리에 1000에 1000분의 제곱 분의 1에다 제곱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약분됐고, 그 다음에 1 뉴턴, 그 다음에 1000의 제곱분의 1에다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1000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뉴턴이 있고요. 여기는 1에다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끼리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0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단위는 뉴턴 퍼에다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죠? 1000의 제곱은 메가파스칼이라고 했죠. 1 메가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뭐야? 파스칼이죠. 파스칼. 그래서 미리를 주면 뭘 나타내는 거예요? 1 메가파스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준 거예요? 단면을 미리미리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갖고요. 제가 쓰는 거는 킬로그램, 그 다음에 SI 단위를 다 넣었어요. 왜 다 넣냐면 이 책이에요. 이 책의 모든 예제는요, 그동안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여러분들 기사 문제로 나왔던 거를 연도별로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SI 단위를 쓰고 있는데 SI 단위를 바꿀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힘에 대한 거를 환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 차원에서, 그리고 원문을 그대로, 원 문제를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느껴보시라고, 바꾸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저, 킬로그램, 톤, 뭐 이런 거로 돼 있는 거, 센티, 메다, 이런 거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턴 단위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라고 그 원문 그대로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힘에 대한 걸 다룰 거예요. 아까 힘이 뭐가 있었냐면요. 경진력이 있었고, 우리 회전력이 있다고 그랬죠. 회전력. 회전력은 모멘트라고 부르고요. 경진력은 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먼저 경진력에 관한 것들을 한번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쓸 때의 약속, 그 다음에 병진력이 됐던, 회전력이 됐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물체가 정지되어 있다는 거는 힘이 평형이 되어 있든가, 아니면 힘이 가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지된 걸 우리가 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의 평형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해볼게요.